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에듀윌 제4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옳은 것입니다.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자, 1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네요.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인 이 말이 틀렸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입니다. 부칙개공도 있죠.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이 말이 들어가서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고요. 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중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인 권리 및 거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토지만, 오로지 토지만, 시험에 뭐뭐만, 뿐, 반드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약 80%는 X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O입니다.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친구에게만 중개를 하면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하죠.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토지만 계속 중개를 업을 해도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모한테만 계속 중개하고 돈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특정 중개대상물만을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환매건은 매매계약과 분리하여 별개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매건의 발생이나 등기된 환매권, 양도에는 중개가 개입되지 않는다 했는데 등기된 환매권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환매권 양도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지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고 이때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이므로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법정지상권의 성립, 분묘기지권, 무채재산권, 상속 등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맞습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죠. 자, 3번 틀렸고 4번은 저당권의 경우 그것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의 중개인가 개입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 현업에 가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은행 융자 알선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커미션을 줍니다. 0.3% 정도. 그걸 받아도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기 때문에 중개보수이므로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대출 즉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계속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의 경우 성립 과정에는 중개인가 개입될 수 없겠지만 유치권도 이전 과정에는 중개인가 개입될 수 있다.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치권도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중개 대상물 옳은 것입니다. 1번에 영업용 건물의 이게 뭡니까? 소위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이를테면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번에 있는 권리금 같은 경우 권리금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2번 중개상물이라 하더라도 사적 소유 및 사적 거래가 가능하여야 하며 가능하여야 중개상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법상 제한을 받거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때에는 중개상물이라 할 수 없다. X네요. 공사법상 제한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법상 제한이죠. 사법상 제한은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기 되어 있는 것, 전세권 설정 등기 되어 있는 것 다 중개상물 되고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것,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아파트 추첨길에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가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뭡니까? 이건 소위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통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공장재단이 중개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공작물,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 반드시 공장에 속하는 전 재산으로 재단을 구성해야 된다. 반드시 전 재산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단 목록에 넣고 안 넣고는 자유입니다. 재단 목록,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 목록을 먼저 작성하고 그 재단 목록에 있는 것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될 뿐이고 재단의 일부만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5번 임목은 토지와 별개로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맞습니다. 소유권과 재단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게 틀렸네.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인데요. 1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종별에 따라 7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 통지 아니고 서면 통지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하면 X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합니다.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3개월 초과하도록 중개물을 게시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해야 되겠죠.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개시 안 하려면은.
자, 그 다음에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5번 인장 등록 여부는 등록증 교부 전 등록관청이 확인한 사항이므로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했는데, 이걸 답으로 했는데 틀렸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법조문에는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인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고요. 우리 시행규칙 5조 1항에 보면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보정 설정 여부만 확인하고 인장 등록 여부 확인하라는 말은 물론 없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그 등록증, 우리 등록증이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에 있죠? 등록증에 보면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4번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신청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4번 지금 문제 5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른다면은 법조문대로 한다면 5번을 답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을 등록증 서식을 보면 등록증에 등록된 인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면 등록증 내주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만 되겠죠.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지역농협은 등록 없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습니다. 원래 등록해야 되는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고요. 특수법인은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도 없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3번 맨 위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 적용되지 않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특수법인의 경우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달리 보정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특수법인의 경우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지만 특수법인도 인장 등록해야 되고 보정 설정해야 되고, 특수법인이 만약에 분사무소 설치한다면 분사무소 설치 개수도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분사무소 무지역 전국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1번이 맞네요. 판례가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때 이 법이라 함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죠. 옆에 경쟁업소에서 역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나쁜 짓 하게 해가지고 사장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게 만들어서 3년간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모든 행위 X네요. 업무상 행위죠. 모든 행위 X.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상 과실 결과에 대하여 다르게 법규 적용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투기조장을 하면 소속공개사가 투기조장을 했든 보조원이 투기조장했든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르게 적용받는다 X.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로의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고 보조원이 할 수 없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등록해야 됩니다. 소공, 개공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해도 되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끄러우신가요? 제가 지금 문을 열어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미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참 묘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매미는 땅속에서 7년 넘게 있다가 이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채 20일도 못 살고 죽게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죽기 전에 저렇게 순놈이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서글픈 소리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매미 소리가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 묶은 것입니다. 결격사유라는 것은 취직할 수 없고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하죠. 바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바르게 설명한 거.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인데 기억해 보니까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소속공개사로서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보조원으로 가능하다 X입니다. 보조원도 안됩니다. 보조원도 안된다.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직원으로 취직도 안되고 개업도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로서 당해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은 그렇지 않죠? 사원 또는 임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디귿도. 자, 그 다음에 리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받으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이상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즉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3년 지나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비업의 미성년자 및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안되고 오로지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입니다. 나머지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상가임대차위원회도 법무부에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에 든다. 시도에는 들 수 있다. 위원장 1인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정책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반수 X네요. 반수가 아니고 과반수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반수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제1차관입니다. 장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예,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 겸업 제한 중요하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제한하지 않고요. 돈 되는 일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 갑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25층 오피스텔 빌딩에 대한 임대관리, 주택상가 임대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법인 을은 건설회사로부터 용인에 있는 2만 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 의뢰를 받고 채유효 이용 및 개발 방안, 절세 방안 등에 대해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법인 병은 구로지구에 건축 중인 아파트형 공장, 공장 분양 대행 해줬다 X입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해줄 수 있습니다. 공장 분양 대행 X입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것만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4번 중개법인 정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유입부동산 공매에 대한 매수 신청대를 해주고 보수를 받았다.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입찰 대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5번 중개법인 무는 전국의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네, 컨설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이건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틀린 것은 하면 X 해놓고 문제 푸는 것도 괜찮겠죠? 1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족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죠.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없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이 아니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3번 사무소는 개업공개사의 소유이거나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공동사무소 설치를 하여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업무정지기간 중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간판 철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소 옮기려면은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옮깁니다. 팔아먹으면 뭐 간판 철거할 필요 없겠죠. 그냥 없애버리고 옮기려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인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업무지역 제한 받습니다. 요건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부칙개공의 업무지역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한합니다. 다만 부칙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칙개공이 소속공개사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인 교육공개사와 공동중개를 한다 하더라도 업무지역 범위는 여전히 시도 관할구역 아닙니다. 업무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X입니다. 근데 17회 이후 이게 2006년 이후 부칙개공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